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SBS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며 북한과 세계를 위해 밝고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보고 싶으며 그 첫 단추로 한국전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uld absolutely sign an agreement. We're looking at it. We're talking about it with them. We're talking about it with a lot of other people.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재확인한 겁니다. 회담이 잘 되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do invite him to the White House or to the United States, would it be here at the White House or at Mar-a-Lago? Maybe we'll start with the White House. What do you think? 김영철 편에 전해진 김 위원장 친서의 내용에 대해선 단순 안부 인사였는데 아주 따뜻하고 좋은 편지였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일단 13일까지로 예정된 정상회담 이후 외교 일정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3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무른 뒤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함께 채찍도 꺼내 보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으며 협상도 한 번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오랫동안 준비했으며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고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은 하나의 과정이라며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회담이 정치적 쇼에 그치지 않을 것임도 강조했습니다. This will not be just a photo op. This will be at a minimum. We'll start with perhaps a good relationship, and that'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toward the ultimate making of a deal.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We cannot take sanctions off. The sanctions are extraordinarily powerful. We cannot, and I could add a lot more, but I've chosen not to do that at this time, but that may happen.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안 되면 회담장을 걸어 나올 것이며 싱가포르 체류 기간도 하루에서 사흘까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목표에 양보할 부분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여부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던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젯밤 싱가포르에 재입국했습니다. 김 부장은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북한 실무팀 차량을 타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호텔은 김 부장이 지난 1일 한 차례 사전 답사를 했던 곳으로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사용될 것이 확실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로 거론되는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 레지스 호텔은 직선 거리로 약 570m 떨어져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내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우리 측 추진단이 오늘 방북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이후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을 찾은 건 2년 4개월 만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오늘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일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화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공단 내 설치를 위해 시설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번째 조치이면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혜성 차관은 공동연락사무소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는 데 필요한 통신 관련 사항도 점검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현대아산, KT,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등
14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기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숙소, 지원센터 등을 살펴보고 오후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장소가 확정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정부는 우리 측 인원이 상주하는 임시사무소부터 이달 중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와 이번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주요 선거에서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도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주요 유세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참석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대구에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도 사전투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한국당 후보가 오늘 오전 사전투표를 마쳤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한국당 후보도 각각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고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사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형사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에 일선 판사들은 잇따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전국의 법원장 36명이 회의를 열고 7시간여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장들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깊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원장은 대부분 형사 조치가 지나치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결론을 내리는데 투표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행정처 주요 문건 410개 전부를 공개할지 논의하기 위해 조사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문건들도 검토했습니다. 고위 법관들과는 달리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원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 열린 대부분의 판사회의에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부산지법에서는 부장판사들도 형사상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오에는 동부지법 판사들과 대구지법 배석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저녁에는 행정법원 부장판사 회의가 열려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의 미국 대사관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현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는데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어서 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심하게 부서진 그랜저 차량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47살 윤모 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광화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대사관 정문에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크락션 소리가 한 3초, 4초간 빵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뻥 하더니 뒤돌아보니까 차가 그렇게.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윤 씨는 여성가족부 현직 4급 서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여성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 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선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어 차를 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5년간 사정을 받았습니다. 망명하고 싶습니다. 사회로 오인 받았습니다. 최근 미국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성실했던 공무원이어서 동료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사실은. 그래서 진짜 사실 맞나 싶어요. 저는. 경찰은 윤 씨를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